경매 초보분들은 경매장 가는 길이 무섭고 떨리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 그 하나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 낙찰이 무효가 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만약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경매를 공부 중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제가 10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체크할 포인트가 딱 있더라고요. 이대로만 체크하고 실수 없는 투자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에 실패한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높은 입찰가로 그 물건을 낙찰한 분이 제가 낸 그 입찰가보다 9천만 원이나 더 높게 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처음 하시던 분인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였어요. 결국 그 물건에 들어간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떨리고 무서워서 유튜브로 입찰 관련 영상만 하루 종일 검색하고 찾아봤고 입찰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식은땀이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10년 차쯤 되니까 결국에 그 체크할 포인트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6단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해서 실수를 예방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거 그대로 적어가서 법원에 가기 전에 하나씩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챙겨오세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일주일 전에 미리 방문해서 입찰표랑 입찰봉투 이런 걸 여러 개 챙겨오세요. 여기 입찰증에 보시면 금액을 쓰거나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비워두면 무효표가 되니까,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안 넣어두면 무효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하는 척 들어가서 여러 개 챙겨서 오세요. 또는 인터넷에서 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미리 뽑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난 뒤 집에서 차분한 상태로 분석한 내용 그대로 입찰가랑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정되고 실수도 줄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금액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초보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요. 쉽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을 막 바꾸고 싶어지고, 또 이럴 때면 급하니까 긴장해서 실수도 더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물건 판단하는 그 눈이 생긴 뒤에 여유를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을 챙겨두세요.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거면 처음 준비한 그 입찰표만 있어도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는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만 미리 뽑아가면 됩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가거나 법인의 명의로 투자할 경우 미리 챙겨야 할 다른 준비물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기본 준비물에 더해서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이게 추가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까지 추가로 꼭 챙겨가야 하죠. 이런 거는 현장 방문을 해서 발급받아야 하다 보니까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세 번째, 대리만 하고 컨설팅은 금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가장 위험해요. 내가 직접 분석하고 직접 판단한 내용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나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입찰가 판단을 대충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만 받으면 되니까 남들 다 1억 했을 때 나만 2억에 써서 낙찰 받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심지어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해당 업체 직원이 몇백 정도만 싸게 같이 입찰을 해서 1, 2등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비싸요. 일단 계약금만 해도 수십만 원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몇 프로나 되는 그 수수료를 내야 하고, 어떤 곳은 명도나 법무비 등 추가 수수료를 더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빠져나가죠. 네 번째, 미리 방문하세요. 첫 번째랑 겹치는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입찰표랑 봉투 챙기러 미리 방문하는 거는 사실
해당 법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법원을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당 법원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입찰 마감 시간과 주차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원마다 마감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필수는 아닌데 이걸 알아야지 이차표를 낼 그 마지노선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데 법원마다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몰라서 조금 여유 가지고 준비하다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경매장을 갈 때면 무조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건물 주차요금을 꼭 확인해요. 법원에 계신 직원분들 차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법원을 방문하는 온갖 분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주차장은 늘 부족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다가 경매 자체를 놓치느니 저는 주변에 미리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요. 5번째, 안부 연락하기. 뭔 소리냐면 만약의 경우가 있어요. 그날 예정된 경매가 취하되거나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근처면은 부담이 덜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어디 먼 지방이라면 경매장까지 가는데 고생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날 아침에 법원 경매 정보라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을 검색해서 다시 확인해요. 아니면 해당 물건 정보에 보면 여기 담당 부서 연락처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락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일정 변경이나 취하는 없었죠?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일정 내역의 변경이나 취하가 떠 있으면 차편부터 빨리 취소하는 거죠. 6번째, 주는 거 다 받으세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주는 건 무조건 다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봉투 끝부분을 잘라서 입찰 수취증이라는 걸 줄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걸 입찰한 사람이다 라는 유일한 증명증이라 꼭 받아서 챙겨야 해요. 혹시 낙찰이 되면 낙찰자를 증명하게 되고 폐찰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수취증을 보여줘야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법원 경매장 주변에서 주는 각종 팜플렛이나 명함은 무조건 받으세요. 평소 주변에서 이런 걸 주는 건 광고 전단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원 경매장에서 주는 건 경매 물건 정보지라고 해서 오늘 진행되는 물건 정리표를 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경매 사이트 무료 쿠폰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또 명함은 대출 상담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명함을 주는 건데요. 낙찰 후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중요한 이들이니까 꼭 명함을 챙겨둬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는 게 어떨까요? 또는 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걸 연습해보세요. 5분이면 전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보세요. 써보면서 어디가 헷갈리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작성할 때 주의할 건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제 채널 바로 구독하시고 매주 올려드리는 제 10년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모두 얻어가세요.